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그거 안 하세요? 1위 때. 아, 내가 스트레스 받아 뭐 이렇게. 아유, 그거 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아니 뭐 하여튼 뭐 빨리 커뮤니케이션 그쪽에서는 왜 말이 없지? 이거 빨리 다시 뭐 1위 오너랑 1위 때랑 놓고서 다시 투표한다겠다 뭐 하더라고. 결선 투표를 한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몰라. 잘 알아서 하겠들 하겠지. 당신 저기 방금 전까지 완전히 오늘 혹시 아침에 뭐 바카스를 먹었나 왜 이렇게 힘이 넘쳐나요? 저요? 저 힘 넘치지는 않습니다. 그래. 근데 왜 월요일날 전략팀사들 다 휴가야? 나 어쩌라고 화요일날 회의 있는데. 이게 수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화가 수요일날 쉬어요? 어린이날이나? 어린이날이잖아요. 월화가 이 재량 휴일하는 초등학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아기를 이렇게 그냥 계속 두기가 그래가지고 하루 쉴까 했었는데 안 쉬어요. 너무 많이 쉬어서 화요일날 쉬어요. 화요일날 쉴까? 월요일날 다 쉬고 나는 자리를 지켜야지. 어쩔 수 없어. 갑자기 우울해. 그래서 오늘부터 벌써 막 사라지는 사람들 나오고 모닝 때 듬성듬성 자리가 비고. 아 그래요? 모닝 미팅 때 사람 많았던 것 같은데. 유지훈 회사 나오고 싶어 난린 것 같던데. 아 그래요? 막 빨리 조명 있을 때가 그나마 행복할 때일 텐데. 이런 잡기 그만해. 그래요. 시장 얘기합시다. 우리 참 아쉬운 게 우리 새로운 IT 담당자가 와서 아직 자료 커버리지 안 내니까 좀 저희가 방송 녹음 못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얘기해 보면 상당히 반도체 IT 쪽 요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하여튼 오늘도 뭐 저희가 보기엔 IT 쪽들 그렇게 치고 나가기가 만만치 않은 게 어제 전자도 잘 이렇게 우리가 다 까서 당신도 같이 봤잖아요. 가서 오늘 보면. 전자가 예전 왜 하이닉스도 마진 늘릴 때 전자 뭘 늘리지? 전자가 뭔 일이 생긴 거지? 그리고 뭐 어제 약간 IM 사업부 측에서 약간 노이즈 했던 것들 그리고 확실한 TV는 확실히 덜 팔리는 것 같아 이제.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제품 부품 가격이 올라오니까 모든 제품들이 자동차 뭐 IT 뭐 이런 소비재들이 비싼 거 팔고 싼 걸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품 수가 확 변해버리는 거지 지금 또. 이게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관련된 종목들 되게 높게 잡혀 있는 것들 생각보다 쉽게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죠. 어제 그래서 포드가 미국에서 확 빠졌을 거예요. 어제 맞았지. 포드 10% 가까이 밀렸죠. 포드가 지네가 말을 했던 거 아니야? 이거 쉽게 말해서 그렇기는 했는데 2분기 실적을 거의 판매량 전망치를 거의 반가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절반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렇지. 그만큼 생각보다 반도체 수급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같이 한 거죠. 지금 전자도 거의 다 오스틴 재개되면 좋아지니까 뭐 이 논리인데 실제 그거보다는 다른 이슈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타우로 커버리지하면 다르고. 네. 어제 시장에서 또 독특했던 게 아침에도 언급하셨지만 이베이랑 아마존의 차이가 뭐예요? 그쵸. 이게 이베이랑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전자상거래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잘 났습니다. 여전히 팬데믹 때문에 이 온라인 쇼핑 수요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러다가 옆에 있었던 뭐 페덱스, UPS 이런 데도 실적 잘 나온 건 저번이었지만 어쨌든 같이 주가 좋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마존이랑 이 이베이랑 주가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10%씩 빠지고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플러스였는데 이제 시간에 거래해서 실적 잘 나오고 좀 이제 한 3% 정도 시간에 거래해서 올랐죠. 뭐 이 차이가 났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지금 좋은 건 오케이인데 이제 하반기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실적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온라인 수요 같은 경우에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한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쇼핑 이외에 AWS 같은 이 클라우딩 사업부라든지 이 비즈니스 광고 사업부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성장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이베이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갈라졌다는 거죠. 실적이 결국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상황이 나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까지 좋았던 업종들이 계속 좋으려면은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하는 업종 종목과 취하지 못하는 종목 간에는 이 주가 차이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작년에 잘 팔리고 우리가 집콕 쪽이었을 때 그랬던 것들이
아까 우리 IT 얘기했지만 TV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고민이 되는 거 오히려 앞으로 좀 나아질 것 같은 것들이 뜬금없이 우리나라 실적도 이제 좀 뒤에 말하겠지만 엄청나게 저번 주에 많이 올라왔죠. 우리가. 네, 맞아요. 저 이런 실적 예상 못했는데. 이거부터 보죠. 우리 이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완전 서프라이즈였죠. 8페이지를 10페이지의 영업이 8페이지겠다. 네, 8페이지를 먼저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코스피 200 기준으로 195.7이니까 196조라고 해도 되죠. 196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190이면은 거의 200조예요. 200조면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나왔으니까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4분기 실적 당연히 까일 테니까 어쨌든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올렸느냐 이 밑에 쪽에 있는 그림 13번 이 파란색 차트로 보시면은 소재, 금융, 에너지 3개 종목이 가장 크게 이익 추정치가 올렸다라는 거죠. 다들 IT 이런 거 이게 결국 이제 5월달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다시 가는 장이 오면 네. 지수 위가 열릴 텐데 네. 사실 이거가 헤매고 오히려 주가는 못 오르고 오히려 빠졌다는 거지. 이베이처럼.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데는 이익 추정치 조금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사실 주가라는 게 실적 좋아진 걸 봤더니 금융이거든. 금융. 네, 금융이랑 철강. 얼마 전에 은행주 같은 걸 우리가 꽤 한 2달 전부터 계속 은행주를 전매성이 다시 콜을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정말 클릭수를 보면 안 봐. 내가 사실 이것도 되게 유튜브 내가 아이디어 드리면 전매수는 그래서 자주 요새 올리거든요. 전매수가. 네. 오늘도 또 자료를 내서 또 올릴까 했는데 사실 요새 우리 여기서 또 얘기하겠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좋아요. 홍보대사가 되셨네요. 근데 하여튼 의외로 은행주 오늘 지방은행 또 얘기했거든요. 네. PBR이 0.3배 미만이거든 지금. 근데 이제 주가는 좀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은행주 좋고 증권주도 좋고 건설주들 좋아서 어제 김세련 연구원 자가격리 끝나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건설주 오늘도 대우건설 또 얘기하고 막 계속 그러는데 어제 JSND라는 것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일단 시큰둥해. 네. 사실은 이쪽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사실 이쪽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기계 업종이라든지 뭐 방산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돌아요. 워낙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좋아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 조그만 좋은 이슈가 나오면 팍팍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업종별로 영업이익 추정치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재밌네. 네네. 거기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 19번 보시면은 이게 변화율이 아니라 변화 금액 기준으로 상위 5개, 하위 5개인데 뭐가 올랐는지 보시면은 포스코, 현대제철, S-오일 이 세 가지가 1, 2, 3등이고요. 신한지주. 그쵸. KB금융, 신한 같은 대형 은행주가 4, 5위였습니다. 뭐가 실적을 올렸는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실적을 깎아먹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이런 데가 이 추정치를 깎아먹었죠. 모비스는 사실 유진용 연구원이 자가격리 들어가서 그 전에 우리 TP를 내려버렸었거든. 뭐 이제 실적 나오고 하면서 그렇죠. 조금 리비전이 나타난 거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뭐 한 달 전쯤에 이익 추정치가 이 포스코랑 현대제철 같은 데가 너무 빨리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시장 반응이 이 정도면 주가 다 반응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늦었나? 그래도 좀 금속 가격이랑 계속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이한나 연구랑 얘기했었는데 또 밑단에서는 커스트에 대한 네네. 부담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네. 업종별로 보면 우리가 CJ를 제일 대한 바이콜 했는데 하다 한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심정영원에 아침에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니 뭐 했더니 해체했습니다. 이 업측에서는 얘기해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코스트가 좀 올라오는 것들이 가격 전가를 얼마나 시킬 수 있냐에 대한 고민들 이것들이 지금 시장에 이제 점점 화두가 되는 것 같고 네. 시장은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냥 되는 것들은 되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뭐 지수가 얼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걸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시장을 맡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체감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네. 우리 그러면 다시 원래 자료로 돌아가서 네. 다음 주 일정 말씀드릴까요? 일정 3페이지 열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다음 주 일정 여기에 두 가지 정리를 했는데 생각보다 다음 주에 이 5월 5일 수요일 날 쉬는 날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골든위크라고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계속 쉬거든요. 뭐 휴일이 많아가지고 일정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뭐 대표적인 일정은 뭐 이번 주 월요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상황 심리적으로는 안 좋은 이슈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고 한 3개월 정도 된다면은 해칭 수단을 확보한 외국인 투자자가 과거에는 들어왔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투자가 돌아올 거냐? 그게 핵심이죠, 뭐. 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팔았잖아요. 이 한국 공매도 금지가 된 3월 달부터 외국인 순매도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한 1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미국계 자금이 한 12조 원을 팔았는데 과거에 보면은 미국계 자금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됐을 때 국내 주식을 샀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과거와 다른 점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도 이제 대주를 받아가지고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라는 점과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대형주로 종목이 한정적이다. 뭐 이 두 가지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과거 패턴으로는 미국계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에 그나마 좀 희망을 걸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근데 좀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요. 또 하나 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월초잖아요. 월초에 뭐 미국 지표 중요한 게 많죠.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월요일 날 나오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날 확인하겠죠. 이제 수요일 날 나오면은 목요일 날 확인하겠죠. ADP 고용 지표 나오고요.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 나오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 관리자들이 얼마나 뭔가를 살지를 결정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게 개선되면은 한국 수출이 후행해서 개선되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ISM 제조업 지수가 64.7이었습니다. 64.7이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요. 198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는데 지금은 65.0이 될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저번 달이 1983년 이후 최고치였는데 이번 달에 그것보다 더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치가 좀 형성돼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어제도 이 뉴욕이 아니죠. 미국 GDP 나왔는데 예상보다 약간 안 나오면서 이 오전에 조금 밀렸었잖아요. 그거 생각을 해보면은 좀 예상치가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잘 걱정을 나오고 합니다. 있어서 지금 물론 이게 쇼크 수준으로 안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이게 정말 다시 한번 198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일 아침에 시카고 PMI 나오는 거 보면은 대충 방향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에 네. 차트 오브 더 위크 보면은 네. 재밌네요, 둘 다. 네. 유로, 미국은 네, 주택 가격이 정말 최고치를 가고 있고. 맞습니다. 모기지 사태라고 하잖아요.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이때 바로 직전에 주택 가격 오른 것보다 지금 주택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20개 대도시 기준이 아니라 미국 전체 도시 기준으로 한 거는 사상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20개 대도시 기준으로 하면은 2013년 최고치보다는 약간 아래 있다.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모기지 금리도 낮고 이 유동성도 풍부하고 공급 같은 경우가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혼합돼 가지고 주택 가격이 미국에서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좀 체크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안 그림도 흥미롭네. 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트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낮죠? 나는 이러지 않을 거로 봤는데. 네. 지금 이 2017년에 한국이 실적은 사상 최대였는데 PR은 가장 낮았잖아요. 그거랑 지금 비슷합니다. 유로존이 지금 소재 업체들이 EPS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올랐는데 주가는 그만큼 못 오르면서 지금 PR이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가 오르기는 했으나 이익만큼 오르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이익이 올라가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가 이 반도체가 이익을 끌고 올라왔는데 반도체 사이클이 2018년, 19년에 정말 계속해서 좋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주가가 다 반영을 못했던 건데 18년에 미중 분쟁이 있으면서 좀 네네, 꼬였죠.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 소재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데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2017년, 18년 경험을 변호사 연구원이나 우리나 저나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때. 그쵸. EPS 이렇게 좋아지는데 왜 주가가 못 쫓아가지?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 EPS가 지나봤다. 그쵸. 그렇죠. 결국은 그 EPS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데 그렇죠.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결국 PER은 낮아지는 상황인데 낮은 PER이 이제 주가 상승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계기였잖아요. 지금 원자재 가격은 강세인데 생각만큼 이 이익만큼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좀 체크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였고 다음 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세고 미국은 특히 농산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가격 전가를 얼마나 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직접 그런 거 보는 거 재밌어 하잖아요. 직접 옷가게도 직접 가보는 거 좋아하고 네. 패턴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가는 겁니다. 뭐 주식 투자 때문에 꼭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저 TV를 정말 그 LG 큰 TV 있어요. 큰 TV. 저걸 사고야 말 때 진짜 비싸거든 그거. 그게 비싼데 내가 간 김에 이제 이거 물어보고 와요. TV 몇 인치예요? 저 산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근데 요즘 나온 TV 보면 정말 좋아요. LG 거. 근데 50인치, 60인치 했나? 하여튼 그 정도인데 내가 가격을 물어보거든. 네. 그럼 뭐 전년도 거는 보통 싸지고 올해 네. 거는 가격 그걸 좀 비교해 보는데 누가 ITN을 듣다가 너 욕하지 말아요. 그냥 혼자 보는 거야 혼자. 근데 이제 확실히 재고들이 없으니까 주문하면 오래 걸리지. 그런 거 있는데 가격을 올렸어 신형이. 그러니까 새로운 그 신제품이 좀 바꿔서 올리는 거야. 뭐 스피커를 좀 좋게 하거나 이러는데 가격을 많이 올리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원가들이 많이 오른 거야 지금 원가들이. 근데 파는 거는 또 그 어떤 쪽은 재고가 쌓이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뭘 권하게 되지 그거를 그 이전 걸 사라고 자꾸 하게 되거든 그게. 하여튼 제가 연달아서 2주 연속 가봤는데 다른 매장으로. LG도 뭐 큰 대리점도 있을 거 아니야. 동일하게 말아. LG전자분도 괜히 오해하지 말고 그냥 저 혼자서 상상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계속 나 원가 쪽 보는 거거든. 지금 원가 쪽들. 원가들을 아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비료 가격이 막 올랐어. 비료 가격이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니까 비료 가격이 올랐다. 비료주 사야지. 마진이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 운임이 비싸진 거야. 그쵸. 운임이 비싸지니까 마진이 생각보다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익을 볼 때 지금 다들 매출 늘고 이익 늘고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분야이 분명히 있고, 근데 좋아지는 거 또 밑에서는 비용단에서 막 변화가. 그러니까 그거의 비용단에 그게 적은 비즈니스가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비용을 그냥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 소재들이었고, 그렇지? 그죠. 그리고 케미칼들은 고민스러운 거지 이 빈구에는. 그러니까 말씀 들으니까 좀 생각나는 게 농산물 가격 오르니까 당연히 비료 관련 업체들 미국에서도 올랐는데 이 비료 업체들 올라간 것보다는 그 비료에 올라가는 포타시 같은 원재료 만드는 회사들이 훨씬 더 오르더라고요.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쪼개서 봐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소비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 큰 변화가 사람들이 원가가 오르니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뭐 IT면 셋업체겠지. 제품 믹스를 바꿔버리는 거지. 믹스를 바꿔서 비싼 거 많이 팔고 로엔드 것들은 줄여버리는. 그걸 개선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그 목재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도 생각나가지고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네요. 운송료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치?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게 스스로 마진을 어떻게든 남기려는 쪽 기업은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타격을 받는 소재 그 부품업체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뒤져보라고 하는데 요즘 다들 실적 시즌에 바빠가지고 종목별로 보면 이렇게 툭 하나씩 맞는 놈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얘기 왜 했지? 하여튼 당신이랑 있을 때는 그냥 갈 길 잃은. 그냥 딱 갈 길 잃었어. 지금 뭐 하다 말았죠? 네, 소재 업체 얘기하다가. 그래서 요즘 되게 흥미로운 게 왜 내 기업이 잘 안 되고 있지? 지수가 어느 날 보니까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거에 따라서 되게 차별화가 나오고 있는 거고 대형주마저도 그러니까 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왜 저러냐고 뉴스 기사에는 전부 다 이제 기자분들이야 뭐 나온 거 갖고 쓰니까 뭐 사상 최대 실적 발표 뭐 이렇게 했는데 주가 왜 이러지? 실적이 함수했는데 왜 그러지? 근데 좀 더 들어가서 보시면 재미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네. 하고 뭐 다음에 녹아내고 그거는 네. 산업 이슈 이것도 미국이 의류업체 강세. 네. 내가 이거 요새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심지원 연구원한테 네. 야, 의류주 좀 빨리 좀 해라 했더니 막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데 내가 지현 씨는 투덜거리는 캐릭터는 아닌데. 나한테 말을 안 받아주지. 저 대답을 안 하죠. 대답 알지. 내가 이렇게 자식이 말이야. 내가 가지고 내가 야 지현아 뭐도 있고 뭐 곧 좋아진대 그럼. 이 표정 있잖아. 네. 그래서 내가 야, 화난다. 원래 당신이 데리고 있었으니까 잘 알지. 네네네. 당신 같은 성격이. 성격이 아니라 좀 저는 투덜거리죠. 투박한 스타일이 있잖아. 진득한 스타일이야. 심지어 영혼이 난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되게 네. 진득하니. 근데 우리가 좀 빨리 더 하라고 했더니 탐방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안 쓰는지 모르겠어. 네, 미국 의류업체가 좋은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미국은 백신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이제 야외 활동이 가능해지니까 외출복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위쪽에 있는 그림 두 개 보시면은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왼쪽이 확진자, 오른쪽이 사망자고요. 파란색이 미국 확진자, 오른쪽이 사망자입니다. 완전히 차트가 다르죠. 미국 가고 싶어. 미국과 미국 제외한 전 세계. 뭐 물론 이거에는 인구가 많은 인도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흐름과는 다르게 확진자가 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CDC에서 질병예방관리청인가요? CDC라고 하면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미국 질병예방관리청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젯밤에는 뉴욕 시장이 7월 달부터는 이제 완전히 개방하겠다. 상점도 다 하고 뭐 이렇게 전체 공간에서 50%만 손님 받고 이런 것도 없고 이제 극장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열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공연도 원래대로 다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출복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림 5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계절 조정한 이야. 월간 의류 판매인데 과거 좋네. 평균치를 완전히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 눌렸던 수요가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옷 입고 밖에 나가서 이제 그쵸.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입는 홈웨어 입었다면은 이제 외출복 입는 거예요. 외출복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억눌린 수요가 나오니까 과거의 고점보다 더 많이 팔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겁니다. 쪽이 그로서 확실할 것 같아요. 신발, 옷,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외부 활동 늘어나는 거. 네. 우리도 뭐 미국 쫓아가겠죠, 뭐. 네, 시차만 뭐 있겠지, 당연히 시차가 있죠. 미국은 가장 먼저 경제가 재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하나씩 국가가 돌다가 한국도 돌아오겠죠. 지금은 미국에 수출하는 의류 업체들 당연히 좋겠지만 나중에는 한국 내수 비율 높은 의류주들도 차례가 올 거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좀 미국 사례에서 뭐가 좀 도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은 그림 6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S&P 500이 500개잖아요. 여기에 긱스 3단계 분류로 해서 이렇게 종목들 보면은 3개 이상 종목이 들어가는 업종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개 이상 들어가는 긱스 3단계 업종 중에서 의류가 최근 1개월 수익률 1위예요. 어떤 것들이 좋았냐? PVH, 뭐 타밀피거 같은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네, 그게 PVH예요. 뭐 있고요. VF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반스나 노티카 이런 거 아시나요? 안 척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표정에서 감출 수 있는 네네네 이런 거 만든다고요? 보여서 얘기하는 거야. 폴로 랄프로렌은 알아. 아시죠? 네. 그다음에 언더아머, 뭐 헤인즈 브랜드는 뭐 챔피온은 아시죠? 네, 이런데 보유한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S&P 500보다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긱스 3단계 분류 중에서 3개 이상 들어간 종목 중에서는 1위가 의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개라도 종목이 들어가 있는 업종으로 다 수익률 하면은 의류는 4위 정도 되고요. 1위는 구리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새 프리포트 맥모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고 저 소문난 저 표현이 이런 거 속담 없는데 갑자기 지어내는데 지어내려니까 이게 문제구나. 원래 잔치 열리면서 뒤에서 음식 만들면서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거 있잖아요. 뭐, 갈비도 그렇고 뭐 옛날에 대가족 시대에는 시골 내려가서 큰직하면 엄마가 나 챙겨줘서 엄마 옆에 아들 난 딸셋 아들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더 맛있는 거 먹는데 그런 느낌일 정도로 좀 잘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돈 벌고 있지. 아 요즘 그냥 내가 다니다 보면 다 이러는 거예요. 아, 지금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이제 전무님도 보시기에도 3,500원 갖고 3,000 그런 게요. 우리가 좀 잘못 봤나 봐요. 그냥 3,300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사야 될까 하면 은행주 같은 것도 은행주가 되겠어요. 이게 정말. 그리고 그래서 점점 건설 얘기했더니 건설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업체 얘기했더니 이것도 다 알려졌어요. 근데 내년 바라보고 투자하자면서요. 제가 나중에 세미나 끝나서 내년을 바라보고 하자는데 왜 내년 얘기하는 건 안 들으시려고 합니까? 내가 그래버리거든. 그러니까 다들 그냥 보면 그래서 전자 줄여서 이걸 샀는데 다시 궁금한 거는 5월부터 전자 현대차로 다시 갈 거냐. 자동차 쪽은 잘 모르겠고 쉬는 것 같고 느낌이 많이 빠졌으니까 뭐 더 빠지지 그건 나 알 바 아니고. 근데 전자 IT 쪽 요새 뒤져보다가 새로운 IT 에너지랑 계속 얘기하다 느낀 게 야 이게 지금 밸류체인에서 약간 꼬이는 애들이 나오는 거나 특히 이게 제품 믹스 바뀌면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 의류 요새 좋아하는데 말해줘가지고 신나가지고 얘기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자라든지 자동차가 좀 조금 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게는 보는데 이쪽이 좀 올라와야지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3,400, 3,500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저번 주에 둘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질문 받으면 댓글에 좀 해라 때 질문이 좀 올라왔는데 너무 종목 상담처럼 오신 분도 좀 있었고 한 정보를 저희가 분님이 좀 말씀드리기가 의미가 있을 때 어렵습니다. 연결되는 주제 중에 하나 ROE를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네. 뭐라 그랬더라 질문 내용이 ROE가 어떻게 해야 좋아지나요? 뭐 ROE라는 게 주주가 돈 받는 거 아닌가요? 주주 자본이? 그렇죠. 자기들 이게 ROE라는 거에 자본 총계 대비 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의 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게 바로 그 ROE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이익률이죠? 한국말로? 자기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나요? 주주 입장에서는 ROE가 높으면 나한테 돌아온 돈이 많은 거니까 당연히 ROE를 많이 보죠. 네.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하지만 ROA 아니야? 근데 ROE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이용해가지고 그치. 얼마나 주주 자본을 이용해서 효율성을 있게 돈을 버느냐에 대한 지표잖아요. 이 ROA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까지 자기 자본뿐만이 아니라 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 볼 때 말씀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면 교과서에는 ROE 얘기하는데 실제로 ROA가 매출 이익 곱하기 회전율이잖아. 네. 그러니까 실제 기업에게 있어서는 더 매력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근데 아니야? ROA 같은 경우에는 부채까지 이용을 한 거다 보니까 뭐 PER이나 PBR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EV EBITDA랑 좀 더 잘 맞는 당연히 EV에 개념이거든요. 연결돼야 된다 보니까. 뭐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잘 맞고요. 과거에 이렇게 유형 자산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한테는 좀 잘 맞는데 지금 같이 무형 자산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는 시기에는 저는 ROE보다는 ROE 여기서도 또 늙은 꼰대가 돼버리는 거. 근데 또 하나 있고, 근데 그 궁금해하신 게 이거 같아요. ROE가 좋아지려면 기업이 돈 벌면 되죠. 당연히 순이익이 그쵸. 좋아지면 되니까. 근데 사실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 ROE라는 그쵸. 지표의 약간 단점 중에 하나는 약간 주주 가치 측면에서 뭐 자사주 사면 확실하게 효과가 나오잖아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면은 그것도 ROE가 그래서 미국이 좋거든요, ROE가.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ROE를 최소 ROE 비율 같은 것도 일본 같은 데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ROE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높아지려면은 돈을 많이 벌던가 이 자본이 적으면은 이게 좋잖아요.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ROE가
ROE가 높은 게 적은 자본을 가지고 유형자산 없이 무형자산을 통해서 돈을 그러니까. 벌기 때문에 이 ROE가 높고, ROE가 높은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 판기업들 왜 이렇게 PBR 높냐? ROE가 높으니까 그렇죠. 바로 이 자본이 적은 거를 이용해서 굉장히 효율성 있게 돈을 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는데 이 적은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본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소각을 해버리면은 현금을 써버리면 좋거든요. 또. 어쨌든 이 자본이라는 게 이 자본금이 있고 그 이익 잉여금을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자본금 자체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주식수를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을 좀 줄이는 거고, 이거를 뭐 이익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이제 말씀해 그런 거를 좀 지향하셔야 돼요. 이제 뭐 주린이에서 탈출하시려면 ROE 10% 이상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건 되게 그러니까 이래서 어떤 기업이 ROE가 여러 가지 그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또 이 회사가 가져온 지금까지 정책들에 대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익이 늘어나서 되는 ROE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그런 거 좀 너무 복잡하니까 ROA로 그냥 보면 러프하게 다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ROI라는 게 있는데 그건 완전 다른 거예요. 네네,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헷갈리니까 뭐 ROI, PER, PBR, PSR처럼 생각하는데 ROI는 그냥 내가 돈 넣고 돈 번 거 정도.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책 읽다 보시면 ROI라고 나올 때는 약간 다른 개념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인베스트에 대한 리턴인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내가 돈 태워가지고 얼마 버냐 이거 거 같고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게 나는 ROE라는 게 좀 이걸 좀 활용해서 ROE를 약간 야로가 있다는 게 단점이라 보거든. 야로라는 단어가 일본어지 참 뭐지? 약간 그 꼼수. 그렇지 않나? 야로가 꼼수인가요? 미안해요. 이건 나중에 또 이게 적폐청산 나오는 거 참 아니에요? 맞는 단어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 약간의 어떤 편법까지는 아닌데 약간 편법? 어떤 의외로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특히 우리 정홍식 파트장이랑 중소형주 할 때 둘이서 떠든 얘기가 뭐냐면 걔가 그 정홍식 연구원이 이제 현금 좋아하고 에비타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ROE 얼마라고 이 썸네일에서 유튜브 많으니까 뭐 ROE 얼마짜리 뭐 초우 대박 기업 탄생 그러면 딱 봤더니 야 이거 장난질 해놓는 거 종목들을 그걸 좋다고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말 자본이 너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절대로 주식시장을 다 설명 못해요. 재무제표를 안다는 거는 속임수 안다가려는 거고 또 하나는 재무제표를 보고서 어떤 주식의 하방을 제한하려고 본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정시영은 말대로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손실이 적은 걸 택할 때 재무제표 하는데 ROE 같은 거는 이걸 위를 열 수 있는 모멘텀인 건 분명한데 그래서 ROA 좀 같이 보는 습관 갖는 게 낫다는 거지. 그건 다른 말로 에비타를 봐야 된다는 거지.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맞는 말이죠. 이게 보통 이 ROE를 보려고 하면은 뭐 PER이라든지 PBR 같은 거를 보는데 당연히 이게 타인 자본이 아니라 자긴 자본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다 번 거 그거를 보기 때문에 그 같이 이렇게 에비타라든지 좀 그 위쪽을 좀 더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손익계산서에서 좀 제일 아래쪽을 보느냐 중간 단계를 보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궁금한 거 많이 남겨주시면 이게 오늘 수준이 너무 뭐 우리는 되게 쉽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너무 급마무리 아니죠? 왜냐면 지금 시간이 봤더니 9시 45분인데 10시에 내가 맞습니다. 10시에 면접을 봐야 돼서 누구를 그래서 그래요? 10분 내로 또 뽑는 밖에 사람이 누구 계시는 거 같은데? 저기는 좋은 애 연구원 10분 내로 끝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 길게 할게요. 매주 금요일마다 나중에 이제 어차피 염동찬 연구원이 금요일을 맡아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코너까지 발전시키길 바라는 의미에서 염동찬 연구원을 배려해서 아이템을 다음 만든 주부터 데일리로도 해야 된다던데. 아니 다시 한 달이잖아.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는 재밌게 했는데 참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좀더 나게 하거나 뭐 하여튼 다음 주도 질문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하고 네. 다른 NLT 있을 때는 이 말하면 다들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는데 네. 댓글도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좋아요도 필요하고 구독자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뭐 그래야 맨날 이거 무슨
이 좋은 스튜디오 돈 들어갔다고 여기저기 압박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니까. 아, 잘 압박이 들어오세요? 아니, 아, 네, 뭐, 더 야,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당신이 나중에 센터에 해봐. 예산이라는 걸 센터장 할수 유지하려면 있을까요? 할 수 있지. 당신 나 같은 사람도 했는데 날 보면서 윤지호도 했는데 야 나는 하고도 남겠다 생각이 다 들어야 된다 보는데 우리 직원들은.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네, 함께 금 마무리. 네. 함께 고민하시죠.